구한말에 가면 참 그 격변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청나라가 망하는 거고, 청나라가 어떻게 망했냐면 아편 진짜 상도덕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아편을 수출해서 저그들은 차하고 영국이 지금도 홍차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섬나라가 물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좀씩 다르긴 할 건데 섬나라가 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일본에는 삿포로 맥주가 있고 맥주는 물입니다. 맥주의 기본은 물입니다. 물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삿포로, 아사히, 기린 뭐 이래서 일본의 3대 맥주 뭐 이러는데 일본 엔간히 물이 좋은가? 우리보다 좋은가? 안 좋을 건데 섬이면. 근데 또 우리 또 제주도 삼다수. 이게 약간 룰이 약간 다른데.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하고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좋기 때문에 섬은 그게 그렇게 충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섬이 별로 물이 안 좋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깔려 있는 거고, 영국이 그래서 이제 홍차를 마시게 되고, 유럽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이 생각보다 없어요. 산 없어요. 뭐 알프스나 이런 거 있는, 그거는 그 동네에 있는 거고, 중국도 산 없다니까. 인도도 산 없다니까. 인도 하면 히말라야 딱 이렇게 생각하는, 산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인도 안 가냐. 가고는 싶은데 인도는 보통 보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아파요. 중국은 4박 5일, 이거는 잠깐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싹싹싹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인도는 그 등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이유는 공기가 안 좋아서. 참 놀랍지.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 제가 서울에서 어렸을 때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하면서 울산으로 와서 살고, 그러니까 공예 도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공예권에서 살았는데, 인도 가면 꼬꾸라진다니까. 영국 가도 내가 까딱 없어요. 영국 스모그 이 정도, 아이고 이것들 뭐 개뿌리 씨 무슨 중국 황사를 한번 맞아봐야 이것들이 뭔가를 알지 이러는데, 인도 가면 꼬꾸라집니다. 인도 심합니다. 그리고 인도만 그런 건 아니고 못 사는 나라가 다 그래요. 차 하나가 다 일당백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산이 있으면 공기가 흐르는데 산이 없으면 수평이 돼 버리면, 진짜라니까. 나 진짜 인도에서 그거 내가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거 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깝고 이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인접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긴 차를 안 타요. 이렇게 샤샤샤샥 댕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좀 이렇게 내용 알고 이러면 이렇게 핵심으로 잡죠. 근데 유럽 가시면 이렇게 차 타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길면 6시간 막 이렇게 타거든. 멀죠.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도 유적이 모여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유적이 떨어져 있으니까, 큰 나라는 다 그래 원래. 물론 인도도 우리가 옆에만 있으면 이렇게 타겟을 할 건데 한 번 갈 때 뭔가 뽕을 뽑아야 되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지. 우리 한 나라에 하루씩 돌잖아. 베를린 찍고 스위스 한번 찍고 프랑스 찍고, 여기가 루브르 사진 한번 찍고, 가이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분까지는 모여주세요 이러면 또 한국 사람들 또 막 열심히 잘 모입니다. 나 굉장히 놀라워. 에펠탑 또 한번 가서 한번 찍고, 위에 한번 올라가실랍니까? 이래가지고 또 가면 옵션 또 이러고 막 세느강면 이렇게. 세느강 진짜 거지 같죠. 가보신 분 다 그렇죠. 세느강 뭐 이런 거, 템즈강 이런 거 생각했다가 한강이 훨씬 낫구만. 그쵸? 그건 가보면 딱 다 그래. 그거는 다 그래. 거지 같구만. 그리고 물도 더럽게 안 좋아요, 걔네. 그 강물도. 저번에 올림픽 할 때도 토하고 이랬잖아, 거기서. 카약인가 뭐 이런 다 토하고 그랬잖아. 난리 났잖아. 뭐 수질 개선했다더니 개뿔이 무슨 냄새 나가지고 선수가 못 뛰어. 선수가 못 뛰어.
걔네들은 굉장히 건강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진짜 나 방어막인 줄 알았다니까. 나 이건 처음 봤어요. 나 인도에서 난 이건 처음 봤어.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까지 심한 거는 못 봤어.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쫙 차를 타고 가면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 위에 이렇게 방어막 같이 있다니까. SF 영화에 보면 저렇게 하면 막 미사일 쏘면 여기서 터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방어막 그런 것처럼 쫙 돼 있다니까. 난 진짜 눈을 의심했어. 와, 저게 가능하구나.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자동차가 거지 같은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못 사는 나라일수록 화석연료를 써요. 화석연료를 써.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봐. 서울이 지금 연탄 뗀다고 생각해봐. 연탄, 목탄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목탄 떼 봤잖아. 그거 조개탄 뭐 이래가지고 교실에서 이런 거 떼잖아. 서울 인구가 그걸 뗀다고 생각해봐. 그거라고 연탄만 뗀다고 생각해봐. 서울 이거 된다. 서울 이거 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거기서 또 미세먼지 얼마나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북경 공기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안 좋은데 델리입니다. 인도의 델리입니다. 중국 아닙니까? 중국 아닙니다. 중국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 북경이 공기가 안 좋았죠.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공기 맑아져. 아니야.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달라. 공기 맑혀! 그럼 맑아져. 몰라. 중국 사람들이 다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인간 공기청정기 모드에 돌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맑아졌어요. 진짜 맑아졌어요. 이제 뭐 공장들 다 규제하고 굴뚝 때려잡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거 제가 봤어. 저도 어디서 봤냐면 울산에 온산 저런 공단이 있어요. 공단. 거기가 참 문제가 많았었거든. 제가 저 울산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근데 나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다 해소됐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공산주의 국가는 패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는 벌금을 세게 매기면 됩니다. 그냥 휘청거릴 정도로 벌금 매기면 금방 바뀌어. 그 시설 개선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거 한 대 두드려 맞아가지고 골로 갈 정도가 만들어지면 그냥 금방 바꿉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화석연료 쓰는 거하고 두 가지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는 석탄 이런 거 잘 안 쓰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탄광촌 다 망해가지고 태백, 정선 이런 데 다 망해가지고 카지노 하고 있지. 망해서 카지노.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차이들이 있죠. 중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아편 팔아가지고. 걔네는 영국은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가져갔고 그 대신에 그걸 이제 은으로다가 지불을 하는데 그 대영 제국이 은이 모질러가지고 밀리기 시작하잖아. 그때는 은 본위제였었어요. 그래서 은이 모질르니까 나중에 아편으로 그 진짜 양아치지. 그래서 중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때는 뭐 나쁘다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담배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걸 멋이라고 했다고. 멋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홍콩 느와르 영화 이런 거 보면 이쑤시개와 담배야. 그 성냥개비와 담배. 근데 지금은 성냥 자체 구하기도 어려워요. 저 어렸을 때는 성냥각 모으는 취미도 있었어. 취미 활동 중에 성냥각을 모아. 요만한 거.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갖고 그걸 쫙 모아가지고 하던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성냥 참 그랬는데 지금 뭐 담배 좀 다들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근데 아편 더 심하죠. 그렇게 해서 영국이 아편 전쟁에서 진짜 3,000명한테 발렸다니까. 그건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3,000명한테 발렸고 그렇게 해서 청나라 넘어가고 일본 그 다음에 일본 비상 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가장 멍청하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일본이 우리를 직접 지배한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일본이 안 깨줬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각성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제가 사학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너무 떨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일본은 그나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일본이 네덜란드랑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난학이라고 하는 게 화란이에요. 네덜란드가 화란이에요. 그래서 난학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걔네가 언제 이렇게 접촉을 하냐면 임진왜란 때 조총 들어왔잖아 벌써.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 이런 애들 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조선은 진짜 거지같이 막아낸 거지. 그때도 기회였었어요. 말하면. 그때 도자기 좀 이렇게 팔아먹으면서 우리가 했으면 괜찮았다. 근데 그거를 좀 안 됐지. 우리 또 그 뒤에 역사를 보면 일본은 결국 임진왜란 때 도공들을 끌고 가서 그 도자기 요업을 일으키면서 유럽에 일본의 이미지가 갖다 박혀요. 그리고 수출 물건이 돼. 중국은 경덕진이 명나라 끝날 때쯤 돼가지고 파괴가 돼서 거기가 도자기의 메카거든요. 거기가 그 경덕진이 뭐 하는 데냐면 그 뒤에 경덕진 뒤에 고령산이 있어. 거기서 고령토가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지. 자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그 고령토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본이거든요. 옆에 나라니까 찾으면 이렇게 하면 있을 것 같다 싶어.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붙어 있었어요. 일본 서해가 다 땅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경덕진이 파괴되고 난 뒤에 그 도자기가 수출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실크로드는 도자기가 로마로 수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쪽에서는 그럼 뭘 수출하느냐? 유리입니다. 유리. 비단은 구랍니다. 비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자기와 유리예요. 서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비단은 기술자 잡아다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도 비단이 있다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원하는 비단은 중국 비단이 아니에요. 왜? 더워. 기후가 안 맞는다니까. 중국 비단이라는 건 약간 모직 느낌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우니까. 난방용인데, 유럽이나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비단은 그런 비단이라기보다는 실크 같은 느낌의 비단이에요. 뽀대나는 비단.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비단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특한 비단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실크 같은 느낌을 이렇게 살랑살랑한 걸로 이렇게 쓰는 거지. 누가 그 특특한 거, 아유, 씨, 무슨. 그리고 그게 훨씬 이뻐요. 그게 훨씬 이뻐. 그래서 우리 수월관음도 보면 그 사라라고 하는 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시스룩이지. 속이 다 보이지. 그게 비단이요. 비단으로 이렇게 모기장 같이 해가지고, 그게 더운 지역, 바람 딱 통하고 이렇게, 참 그런 거지. 그래서 도자기와 유리가 교차한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하니까 중국 놈들 차이나 진나라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 유리는 로만 글라스예요. 아, 로마구나 이렇게 딱. 그리고 신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유리 눈 뒤집어져서 좋아합니다. 왜? 돈으로 살 수 없어. 금은 어떻게 하면 되냐? 캐면 돼. 야, 저기 개천에 가서 이것 좀 해봐. 사금 좀 뭐 어떻게 해봐. 이러면 되는데, 유리 어떻게 할 거야? 유리가 어떻게 말하면, 유리하고 도자기는 이쪽과 저쪽에서는 거의 반도체급이에요. 걔네들은 못 만든다니까.
서로 간에. 예. 그러니까 둘 다 엄청난 걸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도자기가 더 많이 갔어. 유리가 지금 유리가 깨끗하고 좋고 이쁘지 옛날 유리 약간 푸석푸석하고 별로 안 좋아요. 옛날 유리들도 박물관에 있거든. 보면 눈에 띄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감동적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도자기한테 유리가 밀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예. 지금 유리 정도면 도자기보다 유리가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는 걸 봐봐. 유리가 100% 이겼지. 도자기 써? 도자기 컵 써? 유리 컵 쓰잖아. 응. 그러니까 유리 기술이 더 높았으면 도자기가 아작났을 거예요. 근데 도자기는 어느 정도 이상의 품질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했고 유리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그 정도 급을 만들어낼 재주가 없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명암이 갈리고 도자기들이 넘어가는데 그 도자기를 중국의 본토가 거기가 전쟁 때문에 파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주변 나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왔다니까. 우리나라도 도자기 있나 이래가지고 그 네덜란드 상인들. 그래서 일본으로 가다가 표류한 게 하멜, 네덜란드 하멜 표류기.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결국은 다 일본 쪽은 그걸 팔아먹었고 우리는 오랑캐나 이런 놈들하고는 무역하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뭐가 있어요. 중국 똘마니만 중국하고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게 일본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큽니다. 섬이니까 좀 만만하게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이게 고구마 같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한 놈이 이거를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뭐 조슈번 뭐 저거 해가지고 이게 지역 영주들이 하거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넓어. 그럼 뭐 중앙에 센 놈이 다스린다고 치고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독자 세력이거든. 약간 이제 여기서 굽히는 척 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반전의 기회를 삼으려면 새로운 걸 해야지. 새로운 걸 해야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뭐 이렇게 무역해 볼래? 그러면 딴 놈들이 안 할 때 나는 해야지. 왜? 그래야 반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제가 되면 다 하지 마 이러면 아무도 못 해. 근데 저거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이러면서 몇 놈이 붙는 거지. 그리고 걔가 짭짤하다더라.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나도 껴줘. 이거 다단계 비슷하잖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갖다 주는 거는 총 이런 거 갖다 주니까 개꿀이지. 왜? 언제나 얘기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경제 뭐 이런 거 그거보다 우선이 안 보여요. 왜? 전쟁에서 밀리면 어쩌 야 경제고 지랄이고 쿠웨이트 이라크에 밀리는 거 안 봤어요? 밀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총을 주면 안보만 보장받는 게 아니고 옆에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본은 발전해서 나중에 개화까지 된 거고, 그때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해요. 그때 동아시아가 충격을 받아서 밀려갈 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셋 다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전통 갖고는 안 되겠다. 전통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뭐가 있냐면 양계초, 양무운동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기본 틀에서 바꾸려는 생각이 별로 안 많았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쓰레기 국가로 떨어지는 거지. 완전히 이제 자존심 구기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도